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오늘의 경제뉴스의 야너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읽어보면서 주식시장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에 한국 수출기업이 울상이라는 한국경제 이면 기사인데요. 먼저 달러,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본 엔화 가치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요, 원엔 환율이 100엔당 989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엔화가 전 세계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죠. 페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중앙은행인 BOJ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일본의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금을 빼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이 울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기아차인데요.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같은 일본 차들과 경쟁을 하는데 엔화가 낮게 유지될 경우에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도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일본 기업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은 자금 유출을 견디면서까지 엔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9%인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반면에요, 한국은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서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IMF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이 3%를 웃돌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IMF의 전망치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수치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요, IMF의 전망치를 2022년의 수치로 적용을 한다면 11년 만에 3%대라는 강력한 물가 상승인데요.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현재 2.9%로 매우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의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수요가 줄지 않고 또 가격에 원재료 값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요 투자처로 음식료를 꼽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만 투자자들은 같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주식을 잘 선별해야 하는데요. 3월 29일과 3월 30일에 나온 대신증권의 한유정 애널리스트는 동원 산업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40만원 유지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고요. 동원 F&B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이 매섭기 때문에 당분간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최대 주주가 동원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 동원 산업은 수산물, 참치를 어획해서 이를 가공, 유통하는 회사이고요. 동원 F&B는 이러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참치 캔을 만들거나 음식료를 만드는 회사이죠. 따라서 같은 음식료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렇게 동원산업과 동원 F&B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음식료 업체들 하면 동원 F&B, CJ-제이제당, 오리온, 롯데지주, 동서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5개 종목의 시가총액과 ROE, PER, PBR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만일 내가 물가 상승이라는 투자 아이디어에 주목해서 음식료 기업을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5개의 기업부터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단어주가 뽑은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요, 바로 구글 통행세 논란입니다. 구글 통행세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는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앱 결제 시스템은요, 그동안 게임 컨텐츠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OTT인 웨이브, 티빙, 그리고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구글은요, 최근 모바일 컨텐츠가 자사의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웃링크 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6월부터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게임, 웹툰, 음원 등 국내 컨텐츠 회사들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에서도 이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넥슨이 지난 24일 출시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의 자체 결제 방식을 적용하면서 업계에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넥슨은 모바일 게임 V4의 PC 버전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PC 버전의 경우에는 결제 방식이 인앱 결제 방식이 아니라 넥슨의 자체 결제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글은 여전히 자사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아웃링크 앱에 대해서는 앱 장터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글 통행세 논란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야너주가 뽑은 세 번째 주요 뉴스는 올해 1분기 IPO 시장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IPO 시장은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올해 1분기에 상장한 21개의 공모주 중에서 6개의 공모주만 흥행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최종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기업 수를 기준으로 흥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공모가 범위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흥행한 기업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제 뉴스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반기 IPO 시장에는요,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오아시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신규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어진 공모주 가뭄을 하반기에는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네 번째는요, 바로 전 세계 국가가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선 미국이 국방비만큼은 확 늘린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조선일보 3월 30일자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를 살펴보면 2021년 유럽연합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모두 2%를 밑돌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2024년까지 국방비를 2%까지 지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군비 확장에는 미온적이었던 독일마저 이러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산주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투자자들이 이미 발빨랐는지 최근 한 달 동안 방산주의 주가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방산주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이 꼽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최근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한 달 기준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약 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이 약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이 앞으로 방산주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가져다 줄지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바로 주주총회 뉴스입니다. 어제 다룬 경제뉴스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말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기사에서는 29일 어제 열린 현대산업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을 질타하는 주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주총회에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기는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요, 네이버에 해당 기업명과 주주총회를 검색하면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한 분들이 주주총회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가 이미 열렸다면 이러한 주주총회의 정보를 검색해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면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는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 유치원 야너주를 사칭하며 투자 정보를 권유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니까요. 야너주 구독자분들 모두 야너주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한 오늘의 경제 뉴스 어떠셨나요? 저 야너주는 내일도 오늘의 경제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